안녕하십니까, 정 작가입니다. 전주울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논평이나 이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울산. 그리고 이 전주울 보선 결과는 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 경고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이 분들은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도중에 끄거나 화도 나실 수 있습니다. 이 임정혁 후보가 평소라면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 자, 민주당에 힘을 주고 또 민주당의 자금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이죠. 그럼 임정혁 무소속 후보가 당연히 됐어야 되겠죠. 떨어졌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임정혁의 이 출마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귀책 사유가 민주당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민주당 후보 당연히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를 지도부가 막아야 되죠. 이거는 명백히 이 현 지도부의 이 지도력 부재를 입증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주 유권자들은요, 임정혁 후보를 떨어뜨린 것이요, 뭐 현명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힘이나 민주당 이 지지율 이 추이를 좀 보면요, 이번 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32%, 33%, 뭐 거의 비슷합니다. 갤럽 조사 보면 매주 지금 30%에서 30% 초반에서 서로 뒤죽박죽 하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이 민주당 국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국힘 지지율을 볼 것이 아니라요, 이 무당층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이 무당층 지지율이요, 무당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왔다 갔다 하던 무당층이요, 이번 조사에서는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민주당 그리고 국힘에서 이탈하는 이런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3월 셋째 주인가요? 이때 한국갤럽의 광주 전라도에서요, 광주 전남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요, 드디어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렇다고 해서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윤석열 지지율은 30% 초반에서 거의 고정돼 있고요. 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이 비율은요, 이 부정의 비율은 아주 강고하게 60% 초반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윤석열이나 국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겠다. 자, 이 원인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국회의원은요, 물론 입으로도 정치를 하고요, 글로도 정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입법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입법으로. 자, 이번에 후쿠시마 현장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분 갔죠. 뭐 저는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다, 정치에. 자, 윤석열의 이번 친일 매국행위 관련해서요, 입법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제주 4단 관련해서 온갖, 거기 심지어는 서북청년단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태용 막말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윤석열 참여하지 않았고 국힘의원들의 이 4.3 항쟁에 대한 비하 왜곡, 그게 다랬죠.
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후쿠시마 한번 가서 현장 둘러보는 것으로서 이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냐.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반민족 행위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또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 이런 그 법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름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입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이 근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183석이라는 이 의석을 몰아준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당시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이들의 그 정치를 아예 안 했죠. 장애투쟁만 하고요. 물론 이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국민들이 183석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의석입니다. 옛날 김영삼이 그 3장 합당하면서 217석이 자유 무슨 당이죠? 있었죠. 민주자유당인가요? 있었죠. 그거는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3당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의석이고요. 이 선거로 이 183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준 건 이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어떤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해방이후 지금껏 전혀 지금 그 근원 뿌리에서부터 지금 한번 건드려 달라는 것이 국민의 열망인 것이죠. 자, 사법개혁도 한번 봅시다. 사법개혁 결국 180석으로 이루어냈습니까? 검수완박 수사권 고작 검사로부터 분리해내는 법안 한동훈의 시행령으로 다시 뒤집어졌죠.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자, 저도 그것은 근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법개혁의 근본은요, 이 돈에 의한 돈 앞에 법이 평등하지 않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 사법 지형을요, 바꿔달라는 것이 이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럼 돈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검사나 판사나 이 사법개혁, 검사나 판사를 그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은요, 이 돈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의 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검사, 판사의 이 변호사 개혁 관련해서 외국처럼 5년, 7년 변호사 개혁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저항을 183석이라는 의석으로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근본적으로 당장에 이 저항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 지금 민주당 이 지도부요,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분 보면은 입으로 정치를 많이 하죠. 이 진중권 류에 저는 속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나 이 무슨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뭐 진중하게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거나 그 어떤 참 모습하면 이탄희 의원이죠. 이탄희 의원은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설득력 있는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입으로 이 앵무새처럼 계속 되뇌이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윤석열이 이 정도인데, 그죠? 지지율 5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전주울 보선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 무당층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 지지율과 비슷하게 놀고 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전주울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게 끝내고요.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그 삼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변희재 이 쉴드 치는 이런 놈들입니다. 변희재 쉴드 치는 놈들. 자, 우선 변희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이 변희재는요, 이 세월호 유가족 그 광화문에서 그 단식할 때요, 그 일베들 끌고 가서 피자 폭식하던 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요, 이 매춘부에 비유한 광주요, 북한군 개입했다. 5.18 항쟁은.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시, 이 노무현을 위해서 단 이론도 쓰면 안 된다. 이 국가장을 이제 극렬하게 반대했죠. 이 변희재의 진면목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 주옥선 부대라고 여러분 아시죠? 완전 또라이죠. 독일에까지 가서 위안부 할머니상 이 철거 시위를 하던 이 주옥선 부대 아줌마들 할머니들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밥값 1,400만 원이 나왔죠. 1,000만 원은 주고 400만 원은 떼어먹었습니다. 떼어먹은까지는 좋아요. 이 식당 주인이 항의를 하니까요. 자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 식당 주인을 종북 빨갱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변희재가 지금 왜 이 윤석열 한동훈을 까고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까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까는 거예요. 이 유일하게 이 변희재가 물고 빠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태블릿 PC인가 뭔가를 조작을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구속시켰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은 나쁜 놈이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지금 한동훈을 까는 거죠. 자, 이 변희재, 다 좋다 칩시다. 그럼 변희재가 진짜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모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고 참여했다라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자, 이 변희재가 속 시원하게 지금, 말을 잘하죠. 달변가죠. 한다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칭 진보라고 하는 이 유튜버들이요. 우리 대표적인 김영민 씨부터 시작을 해서 안진걸 씨, 또 손혜원 전 의원, 아예 그냥 방송까지, 같이 합니다. 아예 변희재가 신이냐 덴트냐 변희재 물고 빠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심지어 좌우합작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이게 우리 해방정국의 중도 우파 우리 김규식 선생이나 여운용 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자다가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죠. 이 유승민하고 좌우합작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개 극렬 구구주의자입니다. 이 변희재를. 이 변희재 쉴드 치면 반드시 이재명 쉴드 치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왜요? 돈벌이하고 바로 직결돼 있으니까요. 네? 변희재를 초청하는 순간, 좋아요부터 시작을 해서 조회수가 급증합니다. 이 변희재 물고 빠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총출동해서요. 이런 방송에서는 절대 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없고요. 저는 이런 세력들이 현재 민주당을 망치게 하고 있는 삼적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대선 패배의 이 원인을 덮고 있는 친 이재명계 호위무사들입니다. 몇몇 있죠. 이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대선 패배를 하게 되면요. 승리했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패배했을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원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까지 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을 이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21대 대선 총선 때요. 그 당시 이해찬 대표, 그리고 누굽니까? 이낙연이죠. 이낙연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183석을
만들어냈죠. 저는 183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이낙연이다, 이해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민주당은요, 벌써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없이 민주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재명만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시스템, 그리고 민주당의 역량 자체를 저는 의심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의 호위무사들이 2적이고요. 자, 3적은요. 자, 저는 이 극렬 지지자들 관련해가지고요,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념에 반대하지만 팬덤 정치라고들 하죠. 팬덤 정치에 장점도 있고, 그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소위 개딸들이라고 통칭되는 이 극렬 지지자들 있죠.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예전 그 대선 그 후보 경선 당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저는 이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대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극렬, 그것을 이끄는 이 극렬 소수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요, 이 경선할 때 보면 선을 항상 넘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민주당 지지자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소수의 이 극렬 지지자들의 행하는 행태가 굉장히 극우적인 형태란 얘기예요. 아주 폭력적인 이 양상을 띱니다. 이거는요, 이 유대교의 또 유일신 사상하고 비슷해요. 이재명 이외에 이 나머지 관련 분들에 대한 인정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자 폭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구우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과거의 김영삼이 3당 합당 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친일 매국의 후에 이 군사 정권 군부 독재의 세력들과 합당할 때 다 따라갔죠. 저는 이런 이재명 사람 중심의 아주 극렬 소수 지지자들은요, 결정적인 당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의원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주의를 둘 수 있죠. 진보적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의 기본은요, 이 평등과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인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진보까지, 좌에서 우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다양성을 해치면요, 시너지 효과를 해치게 되고, 위축되게 되면요,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고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딸들 전체를 통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 중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표 내지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 하시는 분들이요, 적절하게 이분들을 제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국힘에 대한 비판보다 더 가혹해야 한다. 자, 이 상태로 일주일 뒤에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 선거를 한다라고 치면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183석은커녕
이 서울 이 경기에서의 이 지지율이 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요. 그리고 이번 전주 보궐선거를 봤듯이 호남에서의 민주당 그 지지에 대한 유보를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일신하는 전주 보궐선거를 계기로 뭐 반성하는 거 여적 뭐 오늘까지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울산 이 국힘 패배만 거론하고 있을 뿐이죠. 전혀 그 반성과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요, 이 진짜 이 극렬한 이 윤석열 이 매국 정권 이 총선 내어줘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분발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